네, 안녕하세요. 한국체면상담학회 김진아 트레이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이어서 역시 체면의 신비로운 부분, 좀 그런 재밌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그런데 신비로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 이면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신비롭지만 그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체면에서 특히 저희 학회에서 강조하는 그 깊은 체면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현상 또는 깊은 체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현상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3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런 건 저희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론적으로 다루는 부분이긴 합니다. 깊은 체면에서는 뭔가를 망각하는 거, 그리고 마취가 되는 거, 또는 환각을 느끼는 거,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비슷한 것들을 다른 유튜브나 이때까지 체면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뭔가 갑자기 자기 이름까지도 잊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전혀 몰랐던 어떤 걸 떠올린다거나, 그죠? 그리고 양파를 토마토처럼 먹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체면에서 잘 드러나는 현상인데, 가능한가요? 당연히 100% 가능합니다. 특히 이 체면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질은 굉장히 뚜렷하고 그 현상의 질이 깊어지고 명확해지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요즘 체면에서 보는 그런 내 안에 다른 어떤 영혼의 빛이나 상이자나 그런 다른 어떤 신비로운 부분들을 부르거나 함께 얘기하는 게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원래 인간의식은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깊이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의식이 얼마나 정화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질이 다르다는 것 뿐이죠. 예를 들면요, 저는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취라는 거에 대해 생각해보면요, 마취가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본다면요. 심지어는 화학약품이 없어도 우리는 마취를 경험합니다. 특히 남자들이요. 축구할 때 막 미친 듯이 축구했는데 끝나고 보면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취가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멍이 들었던 그 순간에는 내가 아픔을 몰랐던 거잖아요. 뇌가 안 느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선 그 순간에 마취가 됐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환각이요. 환각을 못 보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우리는 매일 보고 있어요. 뭘까요? 눈 감고 잘 때요. 눈 감고 잘 때 꿈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걸 분명히 엄청나게 생생하게 본단 말이죠. 그게 환각이 아니면 뭔가요? 그래서 원래 인간 뇌는 마취를 할 수 있고 환각을 보거나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인간의 뇌가 그렇게 인간의 감각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화학약품을 통해서 뇌에 그런 화학적인 신호를 보내서 여기를 마취해줘, 또는 환각을 보게 해줘, 보지 않게 해줘, 그런 약품들로 가능한 거죠. 뭐 마취약이라던가 마약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마취가 가능하거나 환각이 가능하잖아요. 인간의 뇌가 그게 원래 가능하기 때문에 화학적인 신호를 보내서 가능하게 하는 게 약품을 이용한 거라면, 언어적인 신호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게 체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무의식에서 원래 관장하던 걸 약을 통해서 조절을 한다면, 충분히 그 무의식을 만날 수 있는 상태 또는 상황까지 간다면 언어적인 신호를 통해서도 똑같은 걸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가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면에서 망각이나 마취나 환각이 일어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이제 이 깊은 최면 상태에서는요, 그게 눈을 뜨고 있든 감고 있든 그러한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눈을 뜬 상태에서도 그런 마취를 경험하거나 환각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깊은 체면에서는 그런 무의식적인 것들이 의식적으로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깊이 만나고 접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재밌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환각에 대한 사례인데요. 이 지인분께서 소위 말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체험, 좀 에너지적인 체험을 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어렵거나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에너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 상태로 접근한다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체면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굉장히 단시간에 그 깊은 체면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 중에서 이제 좀 환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체험을 했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제 자신의 전생이나 자신의 어렸을 때를 체험하는 식으로 최면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분께서 눈을 감고 깊은 최면 상태에서 저의 어린 시절이나 제가 말하지 않았던 다른 저의 기억을 느껴보도록 한 거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보통 최면을 하면 자기 걸 보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깊은 최면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무의식은, 우리의 잠재의식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무의식으로 연결되는 상태로 가면 사실은 저의 무의식도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거는 이미 사실 동시성 체험이라던가 다른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느끼는 그런 신비한 경험들로 충분히 설명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깊은 최면 상태의 단시간에 들어가서 저를 느낄 때 제가 얘기하지 않았던 또는 알 수 없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제 그렇게 무의식적인 연결뿐만이 아니라 환각적인 체험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께 눈을 뜨고도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렸어요. 눈을 감고 저에 대한 것도 볼 수 있고 다른 기억들을 볼 수 있지만, 눈을 뜨고서도 그걸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뜨고 저의 어떤 에너지적인 부분들을 보게 했는데, 소위 말하면 오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아니면 에너지 장이라고 하던가 그런 걸 이제 보게 된 거죠. 네, 눈을 뜬 상태에서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어떤 색깔로 어떻네요. 네, 옆에 있는 누구는 어떻네요. 이런 걸 이제 좀 단시간에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걸 좀 그 상태를 좀 유지할 수 있게 이제 해드렸더니, 이제 집에 가는 길에도 본인 자동차에 서려 있는 에너지 색깔도 보고, 또는 집에 있던 어떤 다른 책에, 영성책이나 다른 어떤 책에는 어떤 에너지인지 또 이렇게 좀 보고 느끼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게 원하지 않을 때는 그걸 사실 좀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요. 원할 때는 그런 의식 상태에 가서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재밌고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에너지를 리딩한다, 에너지를 본다, 제3의 눈이 열렸다 이런 건데요. 그게 이제 많은 종교나 영성에서는 굉장히 어떤 궁극적인 아주 신비한 어떤 대단한 것으로 많이 표현이 되지만,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에게는 아주 신비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알고 보면 인간에게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 상태에 접근해서 그 부분을 조금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상태에 머무른다면 충분히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 안에 있는 그런 신성한 부분과 대화를 하는 거, 여러 가지로 사실 부르죠. 상의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어떤 내면의 빛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런 수많은 이름들로 불리는 그 부분과 소통할 수 있냐에 대해서 사실 그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최면 상태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제가 믿고 있는 바로는, 그리고 저희가 체험하고 있는 바로는, 우리는 항상 그런 내 안의 신성한 부분 또는 잠재의식 또는 상의장화, 내 안에 있는 그런 사랑과 빛이 서려있는 그 부분과 이미 연결되어 있고 항상 소통하고 있죠. 그런데 내 의식의 상태와 깊이와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에 따라 내가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냐의 차이일 뿐, 모든 인간은 당연하게 그 부분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의식 상태를 더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최면에서는 그런 내면의 부분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최면이 아니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을 하는 게 가능하고요. 사실은 얕은 최면에서도요, 그런 부분과 소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깊은 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태, 환각이 가능한 그런 profound somnambulism 상태에 가지 않아도요, 어느 정도 눈을 감고 이완이 돼서 내 안에 그 부분을 느끼고 얘기하면요, 사실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최면 작업에 오시는 어떤 분들이든 내면의 빛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어떤 천사가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할 때 그게 안 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상해요. 왜냐면 우리 안에 다 그것이 있고 이미 만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깊이에서, 얼마나 순수한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던 다른 신념이나 정보나 다른 그런 착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치워둔 상태에서 이 부분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느냐
상태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의식 상태와 또는 최면의 깊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지, 사실 그런 현상 자체는 원래 당연히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내 마음을 정화하는 작업을 할수록, 그리고 이 최면의 깊은 이 상태, 깊이에 들어갈수록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더 재밌고 수월해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 외에도 훨씬 더 재밌고 또는 신기하고 신비하기까지 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최면을 통해서 이런 재미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더 많은 분들과 만나서 그런 재미있는 경험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셔도 좋고, 네, 밑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이런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누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